이제 봄과 함께 결혼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자식도 걱정이지만 결혼하겠다는 자식도 걱정입니다. 그렇죠. 바로 어마어마한 결혼 비용 때문인데요. 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직 자녀분 결혼은 아직 안 한 상태죠? 이제 곧 시키실 것 같은. 예.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지난주에 모 기업 사장하고 이제 은퇴하신 그 선배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 뭐 강남에 조그만 아파트 사십니다. 그러니까 뭐 중산층 이상 사시는데 이제 그 큰 아드님이 이제 30대가 넘었는데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하겠다. 그 집을 사달라 이제 강남에 전세, 강남 전세가 웬만한데 집값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으로. 왜냐하면 얘 집 전세 얻어줘 버리면 자기들도 이사를 가야 되고 그게 한 20년 살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집을 영목이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아이한테 주면 그래서 이제 의외로 아들 결혼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죽어도 못하니까 너 혼자 해라 이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장가 안 갈래요. 그럼 가지 마라. 뭐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2030 세대는 부모에게 지원 받겠다 55.4%, 아직 5060 세대는 지원할 예정이다 혹은 지원했다가 75.3%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게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5060 세대가 한국에서 가장 잘 사는 세대입니다. 지금 40대 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죠. 예, 50보다도 훨씬 더 못 살고 있어요. 그건 저분들은 그래도 은퇴 무렵에 예를 들어서 이 경제 성장의 결과를 갖다가 이 향유한 그런 계층인데 저런 분들도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면서 실제로 남은 재산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중산층 평균 재산이 3, 4억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도 자녀를 결혼시킬 돈이 없는데 하물며 앞으로 40대나 30대가 나중에 자녀를 결혼시킬 때는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 그러지만 집값은 내려가지가 않고 이 미국의 뉴욕보다 비싸서 한국 사람이 이 집을 살려고 그러면 30년을 갖다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부모 도움 없이 집을 사서 결혼할 수 있거나 제대로 된 전세를 갖다가 구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이런 풍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부모가 그걸 보태주면 노후한 부모는 나중에 늙어서 빈곤 노인층이 되고요.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부양합니까? 부양을 합니까? 그리고 또 이 안 해주면 자식하고의 관계에서 자식이 또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늙어가고 이런 어떤 딜레마에서요. 앞으로 국가적으로 이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이 결혼에 대한 지원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아파트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팀이 부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녀가 결혼한다면 돈을 얼마나 지원해줄 생각인가?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1,0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뭐 25.4% 차지를 했는데 앞으로 좀 남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씩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애들이 이제 대학 졸업 한 명은 졸업반이고 이제 그런데 술 먹고 가서 이제 각자 살자고 선언한 적은 있죠. 이제 대학 졸업하면 나가거라 뭐 이런 적은 있는데 아직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비용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혼집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딸이 26살이고 아들이 21살이니까 뭐 딸이야 제가 소송하면서 이제 혼수 비용을 계산해 보면 사실 부잣집 혼수들도 사실 2천만 원 넘진 잘 않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다 해서 2천만 원은 아주 잘 마련할 수 있고요. 여자는 문제는 이제 아들인데요. 우리나라가 관행적으로 거의 대부분 남자가 집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서 강남에서 3억 미만 전세는 뭐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해줄 능력은 없죠. 그러니까 딸한테는 결혼하겠다면 해라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데 아들은 결혼하겠다면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평균 결혼 비용이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아들이 1억 5,200만 원, 딸이 8,500만 원입니다. 거의 정말 등골 10년 사이에 한 2.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들은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였는데 과연 지금 저렇게 점점 자녀 결혼이 다가올수록 저 비용 자체는 점점 크게 비용이 다가올 올라갈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어요. 게요. 저 결혼 비용 이제 7, 80%가 주거 마련비입니다. 집이죠. 집. 근데 이제는 좀 줄여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저렇게 자녀 결혼 비용에 많이 쓰다 보면 금방 우리 황장수 소장님 얘기하셨지만 은퇴 빈곤층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 사회적인 합의와 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앞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2030이 안 받겠다, 지원 안 받겠다는 친구들이 벌써 한 5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결혼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제 청년들도 많이 생겨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어떻게 됐건 간에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회 문제적으로 봤을 때 안정을 차지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상속하시거나 너무 많이 결혼한다고 주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큰 또 하나의 삶. 지금요 홍콩식이나 싱가포르식의 국가에 의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할 시점이 저는 되었다고 보고 이 문제 해결 없이는요 한국의 젊은 층과 이 노인층이 네. 둘 다 멍들어가게 돼 있는 딱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은퇴연구소가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네. 현재 상태로만 결혼 비용을 쓸 경우 50, 60 세대의 50%가 넘는 한 55% 정도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예 집을 사주거나 하지 말고 빌려주고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아라 한 달에 네. 의무적으로 이런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있네요. 최소한 집은 갖고 있어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